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여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의 인권 감수성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꾼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화된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사회 시스템을 멈추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위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파력이 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 간의 교류, 지역 간, 국가 간 교류마저 멈추게 만들었고,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개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닥쳐오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람들은 혹여 내 주변에 확진자가 나타나 나와 우리 가족이 전염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확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병원균을 옮기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생활 방역과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확진자도 무섭지만 사회적인 낙인을 받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우리의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고, 코로나19 방역 결과가 사회적 불안과 혼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르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대단한 혼란을 일으켰던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 지켜진 공공의료 시스템, 생활 방역에서도 지켜져야 할 우리의 기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한 언론인이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 방역 시스템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다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한다며 개인의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언제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 정부에서 감염자나 시민들의 이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감시가 불가피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바일 폰, 그다음 카드, 그다음 CCTV 등등을 통해서 확진자가 어떤 이동 경로를 거쳐왔는지 파악을 하고 있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디지털 감시가 일부 허용될 수는 있지만, 이런 조치는 비상사태에 한정되어야 하고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권인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된다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이슈가 되어 있었죠. 코로나19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자 국민일보는 단독으로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들이 잇따라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와 연관된 동선을 공개하는 보도들이 쏟아졌고, 그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을 차별하는 사회에서 마치 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주도자인 양 그들을 향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자이자 확진자라는 좋은 글씨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결국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에 대한 익명 검사를 시행한 후에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가진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바이러스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 사회가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하지 않고 발생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그의 부주의를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확진자가 감염의 전파를 주도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인권 감수성에서는 예외적인 인권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우선 이에 대한 명명부터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했죠. 우한은 중국의 한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살고 계신 중국 동포들한테도 그런 차별적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 종교를 향한 비난과 혐오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유럽과 미국은 지금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는데 그 감정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편견과 결합하여 그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 집단적인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인종차별이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증강되어서 심지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혐오와 불안, 혐오와 차별은 정당하다라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권을 실현하는데 정당화된 예외적 집단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취약함 속에서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인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냈습니다. 콜센터, 요양원, 정신병원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나타난 집단 감염, 택배 거래량 증가로 인한 배송 노동자의 사망 사건, 그리고 일자리 쇼크로 인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 사태. 코로나19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먼저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 감수성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뛰어넘어 더 보호하고 존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